환영합니다. SCP-1 양성소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SCP는 지난 시간에 이어 또 다른 유산 SCP인 SCP-58입니다. 지난 프로그램을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SCP-재단에서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SCP-10가지를 선정하여 유산 SCP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의 관련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CP-58는 재단에서 제일 강력하고 위험한 SCP로 취급되고 있으며 가능한 빠르게 제거해야만 하는 SCP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위험한 만큼 인기 또한 상당하여 다양한 SCP들과 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CP-58이 별명, 죽일 수 없는 도마뱀, 등급 케테르. SCP-58는 도마뱀처럼 생긴 파충류형 SCP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 SCP입니다. 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신체 회복 능력과 어떤 상황에도 적응하여 신체를 변화시키는 능력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 총, 칼, 폭탄 등 인간 살상형 무기들을 사용한 피해는 물론이고 유독가스, 바이러스성 물질 같은 생화학 물질에도 피해를 입지만 금세 회복하며 폐나 호흡기관을 강화시키는 신체 변화를 일으킵니다. 또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활용한 행성 파괴급 공격에도 신체가 거의 파괴되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회복하며 이후에 동일한 공격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단단한 껍질, 열에 대한 내구성이 강한 피부를 만들며 생존합니다. SCP-58는 생명체가 섭취할 수 있는 유기적인 물질, 즉 고기나 식물 같은 것들 이외에도 콘크리트 벽, 나무, 돌 등을 섭취하여 신체 재생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미 SCP-58는 수차례 재단의 격리기지 벽을 먹어치우고 탈출을 시도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모든 대상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격이 아주 난폭하기 때문에 이 변칙개체가 한 번 탈출할 때마다 수많은 재단의 요원과 D등급 인원이 사망합니다. 악어와 같이 뾰족한 이빨을 가지고 있고 신체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파괴력 또한 상당합니다.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재단에서는 SCP-58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수시로 격리 실패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케테르 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아주 관리하기에 까다로운 SCP이지만 재단이 격리를 위한 실험 도중 중요한 특성을 알아냈습니다. SCP-58는 신체를 재생하거나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도중에는 공격성이 줄어들고 행동이 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SCP-재단은 현재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서 SCP-58를 간신히 격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CP-58의 격리 절차입니다. SCP-58는 가로 5m, 세로 5m, 높이 5m의 투명한 격리구역 안에 격리시켜 놓습니다. 격리구역은 강한 산성물질로 가득 채워두며 항상 SCP-58의 신체 회복 정도를 수시로 체크합니다. 계속해서 산성물질로 피부를 손상시켜 회복하게 만들어 행동을 둔화시킵니다. SCP-58는 인간과 동일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추고 있으며 재단의 비밀이나 다른 SCP 개체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의 연구원이나 요원이 SCP-58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만일 이를 어기는 인원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제거 대상이 됩니다. 재단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SCP-58는 격리 실패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재단은 SCP-58를 따로 격리하기 위한 기지를 만들었고 그 위치는 재단의 고위 관계자가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또 SCP-58가 탈출할 시에 주변의 민간인, 통식물, 생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이 강력하게 우려되기에 기지의 반경 50km 지역을 재단의 사유지로 만들기 위한 자본을 대량 투입하고 있습니다. 만일 격리 실패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가능한 모든 기동 특무부대가 출동하여 SCP-58의 확보를 위한 작전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아주 위험하며 관리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SCP이기에 재단은 언제나 이 SCP를 파괴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류의 파괴 무기로는 SCP-58를 제거할 수 없다고 파악되므로 또 다른 SCP 개체를 활용한 파괴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 적응하고 진화하며 신체를 변화시키는 SCP-682의 특성상 실험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SCP-682는 더 강력해지고 있기에 실험을 중단해야만 한다는 의견도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CP-173을 활용한 제거 절차는 SCP-173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우측 상단단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거 시도로는 또 다른 유산 SCP인 SCP-343을 활용한 제거 절차가 있습니다. SCP-343은 자기 자신을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부르며 SCP-재단 인원에게 호의적인 존재입니다. 그 능력으로 벽을 뚫거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햄버거를 만들어내는 등 다소 시시하지만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SCP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SCP-343-C는 재단 인원들에게 무엇이든 요구하면 들어주겠다는 태도를 보였기에 SCP-682의 제거를 위해서 격리실로 데려간 후 제거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불같이 화를 내고 나의 권속이 아니다 라는 말을 남긴 후 떠났습니다. SCP-096 부끄럼쟁이는 키가 2m 정도 되는 인간형 SCP입니다. 얼굴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아주 얌전하지만 누군가가 SCP-096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대상이 어디에 있건 끝까지 쫓아가서 공격하여 사망하게 하는 변칙개체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SCP-096 부끄럼쟁이와 SCP-682 도마뱀을 서로 대면하게 했습니다. 두 변칙개체는 27시간 동안 비명을 지르다가 공격하여 서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뒤 SCP-재단은 두 변칙개체를 다시 대면하게 했고 SCP-096 부끄럼쟁이는 스스로의 얼굴을 가리고 손상시키며 SCP-682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SCP-개체를 활용한 제거 실험이 진행되었으나 그 양이 너무 방대하여 아래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SCP-682 도마뱀과 파괴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시 유산 SCP인 SCP-343 별명 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CP-재단 요원 양성소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빠른 다음 프로그램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쉬운 점, 궁금한 점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